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게 예상치 않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갑자기 확 뛰면서 시장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감할 때 좀 낮아서 그렇지 그전에는 조금 더 많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장기 인플레 기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이 장기 인플레 기대가 갑자기 뛰면서 시장을 좀 당황하게 했다는 점, 그 부분,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장기 인플레 기대가 12년 만에 갑자기 또 최고치를 찍었다. 그 내용이 하나고요. UBS의 ABC는 전에도 많이 얘기하던 건데 아직도 ABC 잘 봐야 될 때다. ABC가 뭔지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위원장 전에 나오던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그 제퍼슨 이사랑 그다음에 이제 새로 연준 이사 그 빈자리에 임명한 분입니다. 최초의 라틴계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최초의 라틴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 전에 주말임에도 아침 일찍 찾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또 한번 드릴게요. 천사 루시퍼님, 매엠맵님, 빅보스님, 입큰 개구리님, 얌생이님, 이재웅님, 이종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나중에 보실 분들도 감사하고요.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한 0.35% 내렸고 S&P 500, 다우도 내렸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요, 요게 10시거든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나온 게 딱 10시입니다. 좀 공교롭게도 10시에 딱 그 제로 수준에 있는 거죠. 어제 장마감 수준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쭉쭉 빠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3시 이후부터 좀 더 많이 회복하긴 했어요. S&P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S&P를 보면 10시 때는 플러스였다가 그 이후로 쭉 내려갔었죠. 역시 3시 이후에 좀 회복했다. S&P 500 매부로 보시면 기술주는 조금 오늘 약세를 전반적으로 보였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38%, 아마존 마이너스 1.7%, 애플 마이너스 0.6%,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은 좀 올랐죠. 엔비디아도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뛰면서 국채금리도 좀 올라갔고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느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퍼슨은 뭐 어차피 이사를 했던 분이니까 약간은 그 전에 이제 블룸버그는 중립으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좀 전에 이제 사진 보여드렸던 분, 이분은 이제 노동경제학 이쪽이 좀 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 고용, 뭐 청년 뭐 실업 부분, 그다음에 뭐 그런 그 고용보험 같은 거, 실업보험 같은 거, 실업급여 이런 쪽에 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용이 둔화하면 통화정책 그만 쪼아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노동을 좀 중요시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연준 안팎에서도 브레이너드 뒤를 이을 좀 사람 아니겠느냐 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분이죠. 린다. 아르헨티나는 그냥 한번 보시죠. 4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9%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로는 8점 몇 %가 그랬거든요. 전년 대비 109%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미시간대 자료부터 빠르게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이게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거든요. 넥스트 이어는 1년, 그리고 이제 이건 5년 이상입니다. 장기 인플레 기대인데요. 이번 달에 3.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충 한번 쭉 보세요. 이게 2.9에서 3.1이 그동안에 계속 큰 범위였거든요. 이게 뭐 상당히 1년 넘게 계속 오랫동안 2.9에서 3.1. 그래서 오죽하면 미시간대 측에서도 2.9에서 3.1이 대충 범위다.
뭐 중장기 범위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크게 뭐 문제 없는 식으로 항상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넘어섰죠. 3.2가 나왔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기대에 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어쨌든 통화 정책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금 특히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돼 있다. 이게 지금 파월의 그래도 가장 큰 위안거리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계속 긴축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 기대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인플레 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기대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정책 하거나 보실 때 인플레 기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장기 인플레 기대요. 이 장기 인플레 기대가 잘 고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껏 계속 논란이 많았잖아요. 파월이 너무 늦게 움직였다. 너무 작년에 대응을 너무 늦게 했다. 그러면서도 파월이 계속 그냥 꿋꿋하게 어느 정도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장기 인플레 기대가 잘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 인플레 기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 꼭 그 중요성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원래 그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는 2.9%였어요. 2.9%였으니까 뭐 조금 높아도 3.0 뭐 그 정도 아니었으면 그래 뭐 어차피 뭐 그 범위 아니니까 이렇게 다들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게 뭐 크게 문제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3.2가 나왔으니까 시장이 놀랐던 겁니다. 12년 만에 최고치다. 인플레 기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 이걸 제가 이제 예전 그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 이제 한번 월스트리트 기사 쭉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FOMC가 있었어요. 작년 6월 FOMC가 그 6월 15일에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6월 13일에 갑자기 월스트리트저널에 연준이 0.75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기사입니다. 연준이 0.75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기사거든요. 요 직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직전 금요일 뭐 주말까지만 해도 다들 0.5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월가 전부 다 0.5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0.75 한다고 기사가 나온 거죠. 실제로 이틀 뒤에 연준은 0.75를 인상했습니다. 왜 기사를 냈느냐? 그때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공식적으로 대회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자, 좀 말을 잘 알아듣고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기자한테 내용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0.75, 그러니까 원래 0.5였는데 빅스텝이었는데 0.75를 하게 된 계기, 그 계기가 바로 이 미시간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6월에 갑자기 3.3%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화들짝 놀라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미시간대 장기 인플레 기대는 굉장히 연준이 중시하고 잘 보고 있는 지표다. 그냥 넘길 지표가 아니다. 이번에 3.2%가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파월이 깜짝 놀라서 움직였던 게 3.3%였으니까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그 중기 범위 2.9에서 3.1 넘어섰고 3.3에 가깝다는 거. 이거는 파월 입장에서 보면 눈이 확 띄는 자료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 자료가 의미가 크다는 점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인플레 기대가 올라간다는 건 나중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소비자 심리는 나빠졌어요. 예상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면 미국은 이제 소비가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죠. 인플레 기대가 높다는 건 나중에 물가가 높다는 얘기니까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우려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하메드 알리언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 키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인플레기드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뭐 6월 금리 인상은 없다. 거의 이제 죽었던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죽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되살려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의미 있게 높일 것이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제 직전만 해도 막 98%까지 가고 막 95%까지 갔었거든요. 동결이. 근데 오늘 보면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장중에는 20%까지 20%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20% 넘으면 어제 2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되살려냈다.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다. 그만큼 이 장기 인플레 기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게 좀 늦게 나왔던 건데, 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독일에 가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Additional monetary policy tightening will likely be appropriate.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할 것 같다. 이 얘기는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라는 게 바로 추가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6월 같은 경우에 그 전반적인 대세, 연준 내에서도 대세는 금리 동결인데 보우먼이 확실히 오늘 모습을 보여줬죠. 연준 내에 금리 인상파가 있구나. 금리 인상파가 있구나. 이게 좀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우먼이 이 얘기는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기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봤으니까 보우먼이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좀 더 생각을 강화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아직 이제 FOMC 한 달까지 남았고 전반적인 분위기 4월 CPI 그리고 PPI를 받고 이제 은행의 그 긴축 부분을 보면 동결 부분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CME 페드워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항상 바뀌어서 제가 이제 100% 신뢰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참고는 항상 가능한데 여전히 그래도 80% 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게 이 5월 인플레이션 기대, 이게 이번이 예비치입니다. 그래서 26일에 최종 수치가 나와요.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최종 수치가 나와요. 근데 그동안의 좀 흐름을 보면 좀 변경되는,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정이 되면 보통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2%니까 여기서 한 0.1만 내려가서 3.1로 바뀐다 고 치면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범위 2.9에서 3.1이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상당히 덜어지는 거죠. 근데 안 바뀐다, 아니면 가능성은 적지만 더 올라간다, 이러면 연준은 눈이 뒤집힐 수 있겠죠. 특히 더 올라가는 경우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게, 당시 제가 앞에 부분에 이제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6월에 작년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이끌어왔던 3.3% 장기 인플레 기대, 그게 나중에 3.1%로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정은 FOMC 이후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치가 FOMC 직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다급하죠. 예비치가 나왔는데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3.3%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파월이 너무 당황했고, 막상 보니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고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한테 즉 간접적으로, 파월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누군가 연준 내에서 했을 겁니다. 예. 누군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0.75를 하겠다는 걸 알려줬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서 26일에 일단 수치 최종치가 나오니까 그걸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 수치가 조정돼서 내려간다면 사실상은 오늘의 이런 약간 상황이 소동일 수도 있는 거죠. 소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26일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어차피 그 전에 CPI도 있고 고용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조금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서 봐야 되겠다. 하지만 장기 인플레가 중요하다는 점 이거는 반드시 머리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제가 댓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머릿속에 새기고 계시고 오늘 이제 뒤쪽에 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낙폭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6일 날 추정치를 한번 좀 더 보고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낫겠어요. 중요한 거는 연준 내에서도 이런 인상파가 확실히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우먼 이사가 분명히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봐두시고 지금 상황은 동결을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동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한 달 남았지만요. 이제 디폴트 관련해서는 CBO가 뭐 6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좀 상당한 위험이 있다. 재밌는 거는 그 납세 실적과 이제 재무부가 돈을 어떻게 좀 잘 요령껏 쓰느냐에 따라서 7월 말까지 디폴트 안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옐런은 오늘 또 한번 세게 얘기했습니다. 의회가 협상에 실패하면 일부 디폴트 낼 거다 이렇게 오는 식으로 또 얘기했거든요. 협상 실패하면 일부 디폴트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주 오늘이죠. 원래 오늘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게 다음 주로 미뤄졌잖아요. 그게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거다. 그리고 타결 직전까지 정치적인 적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서로 뭐 갑자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협상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서로 그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발언 이런 거는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진심이냐 아니면 약간 그 전술적인 방법이냐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정치 협상에 있어서는 그 직전까지 긴장감은 상당히 올라간다. 말은 좀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조금 나이브하다. 좀 순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행은 오늘도 조금 떨어졌어요. 메선 얼라이언스는 조금 올랐지만 페웨스트, 코메르카뱅크 계속 2-3%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3%씩 내려간다는 거는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예금보험제도 바꾸거나 공매도 금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흔들릴 거다. 그리고 요 내용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지역은행들은 아직 수급을 나오지 못했으며 더 높은 자본 비용, 즉 증자를 준비해야 된다. 이 자본 이슈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역은행을 도울 수 있는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든 고객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 있다. 이 뱅크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터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제 예금이 보호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보호되더라도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이러면 이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옮겨놓는 게 낫죠. 제가 그 은행과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술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AI나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8년 때처럼 신용시장, 크레딧 시장과 기술주 타격을 받을 것이다. 침체가 오고 신용시장과 기술주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웰스파고도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거시 위험 요소이 너무 많다. 3에서 6개월 내 S&P가 3,700까지 갈 수 있다. 10% 넘게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침체 관련해서도 생각이 좀 많이 갈리죠.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뭐 이제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체 확률도 열가에서 아마 가장 낮을 거예요. 한 35% 이렇게 보는데 가장 낮을 거고, 연착륙이 가능하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 자체가 또 기사가 되니까요. 골드만삭스는 그렇다. 그리고 침체에 온다던 많이 사람들 온다고 하는데 침체 아직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AI 소시에이티 제너럴이 좀 추정을 해보니까 올해 S&P가 한 7% 좀 넘게 올랐는데 연초부터 AI 붐이 없었으면 마이너스 2%였을 것이다. 그만큼 AI가 지금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UBS는 그 ABC, 요거는 뭐 작년에도 UBS가 뭐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ABC에서 A는 뭐 AI, B는 빅데이터, C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이 ABC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다. 침체가 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BC 혹시 안 들어보셨던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ABC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은 이제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 4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는 이제 뭐 상품 위주로 그 일부 서비스 들어가긴 하지만 상품 판매 위주로 나와서 어쨌든 소비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좀 볼 수 있고 선행지수도 경기를 먼저 보니까요.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주 연준 인사들 뭐 연설과 인터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뭐 빼곡합니다. 다음 주에 다들 뭐 너도 나도 한 마디씩 하겠죠. 엄청 많아서 그거 하나씩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이게 다음 주에 좀 더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크게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전개 상황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